뚫어주는 힘이 굉장히 강한 약재이기 때문에 기혈이 뭉친 것을 단기간에 해소시켜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타고난 원기가 튼튼해지고 병이 생기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임승범입니다. 오늘은 한의학의 처방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공진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공진단은 체력을 보강하고 또 면역력을 올려주는 효과가 뛰어나서 황제의 보약이라고도 불리는 명약입니다. 그래서 건강관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미 널리 알려진 처방이죠. 유명한 운동선수와 연예인들의 체력관리 비결로 공진단이 많이 언급되었었고요. 사극과 드라마에도 귀하신 분들이 공진단을 복용하는 장면이 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유명한 처방임에도 불구하고 나 공진단 먹어봤는데 효과 잘 모르겠더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는 대부분 제대로 된 공진단을 복용하신 게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또 복용 기간이 부족하거나 복용 방법이 잘못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공진단이 제대로 만들어진 공진단인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공진단을 복용하면 좋은지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체크하셔야 할 것은 바로 사양이라는 약재고요. 공진단에 진품 사양이 들어갔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사양이 공진단의 효능의 가장 핵심이 되는 약재이기 때문인데요. 사양의 품질이 곧 공진단의 품질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공진단을 드시고 싶다 하시면 이 사양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양은 사양노루의 배꼽에서 채취하는 약재고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사양노루 배꼽 근처에 향기가 나는 주머니가 있어요. 그 주머니에서 채취하는 향기 나는 분비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양노루가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돼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이 수출입 규제가 굉장히 엄격하고요. 그래서 쉽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1년에 정식으로 수입되는 진품 사양은 아주 소량입니다. 일단 2019년도 기준으로 보자면 1년에 218kg 정도의 사양이 수입되었는데요. 이게 단순히 수치상으로 보면 많다고 느껴지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적은 양입니다. 이 공진단 한 알에 보통 0.1g 정도의 사양이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1년에 200만 개 정도의 공진단이 만들어진다는 거겠죠. 이 공진단을 한 사람이 10알씩 복용한다고 했을 때 제대로 된 공진단을 복용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2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사양이 이렇게 귀한 약재다 보니 진품 사양은 가격이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게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은 진품 사양인데요. 이 통 안에 10g 정도의 사양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한 통 가격이 160만 원 정도예요. 굉장히 비싸죠. 그렇지만 가격이 비싸도 정확한 유통 경로를 통해 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사양만이 제대로 된 공진단의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품 사양이 들어간 공진단을 복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진품 사양이 가격이 비싸고 또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진품 사양이 아닌 유사품이나 또 대체품을 넣어서 만든 공진단들이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사양과 유사한 향기를 가진 인공화합물 L-무스콘을 사용하거나 또 품질이 보증되지 않는 밀수품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사양 대체품인 침향, 목향을 사용하고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진품 사양을 사용하더라도 정량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공진단도 있습니다. 이런 공진단은 그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고 또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한의사로서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진품 사양이 정량으로 들어간 공진단이 제대로 만든 공진단이겠죠. 한의사들은 한의약품의 전문가로서 이 효능과 안정성이 검증된 진품 사양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 진품 사양으로 조제한 공진단이 제대로 된 공진단입니다.
그리고 공진단 한 알에는 기본적으로 0.1g의 사양이 들어갑니다. 물론 환자의 상태나 의사의 재량에 따라 그 사양 함유량이 조절될 수는 있지만 0.1g이 기본적인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조제 과정이 정확한 공진단이 제대로 만들어진 공진단입니다. 공진단에 들어가는 약재는 사양 외에 녹용, 당귀, 산수유가 있습니다. 이 약재들은 특별한 가공 과정을 거쳐서 조제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법제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녹용은 산양유를 발라서 굽는 작업을 해야 하고요. 당귀는 술로 씻어내는 작업. 산수유는 술로 쪄내는 과정을 거친 후에 공진단의 약재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약재의 힘이 살아나게 되고 공진단의 효력도 더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 작업은 손이 많이 가고 또 정성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법제 과정을 생략하고 공진단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과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공진단 복용을 결심하셨다면 정품 정량의 사양이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조제 과정이 정확한지 꼭 확인하시고 공진단을 처방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의사는 검증된 진품 사양을 식약처를 통해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진단은 한의약품의 전문가인 한의사의 처방을 통해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한의사의 처방이 아니라 인터넷이나 사양의 품질이 보증되지 않는 경로로 공진단을 구하셨다면 제대로 만든 공진단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로는 즉각적인 온기 회복과 체력 보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좋습니다. 공진단의 사양은 통기성이 굉장히 강한 약재입니다. 그래서 복용하는 즉시 우리 몸 전반에 퍼져서 이 기혈을 풀어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또 녹용, 당귀, 산수유 같은 약재가 몸에 빠르게 작용하도록 만들어서 체력을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이 중요한 운동선수, 또 단기간에 많은 체력을 필요로 하는 연예인들이 공진단을 찾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한 분들, 그리고 장기간의 집중력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좋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사람이 장기간 집중을 하고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게 되면 우리 몸의 기혈순환이 원활해지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인체 내 균형이 무너지게 되고 체력 소모가 굉장히 심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공진단이 굉장한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좀 전에 말했듯이 사양은 통기작용, 즉 뚫어주는 힘이 굉장히 강한 약재이기 때문에 기혈이 뭉친 것을 단기간에 해소시켜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험을 앞둔 수험생,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들에게 효과가 좋습니다. 타고난 체력이 허약하신 분, 그리고 만성질환이나 큰 수술로 인해서 기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에게 좋습니다. 허준 선생님도 동의보감의 공진단을 언급하셨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체질이 선천적으로 허약하더라도 이 공진단을 먹으면 타고난 원기가 튼튼해지고 병이 생기지 않는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체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공진단이 최고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실제로 항암 치료나 큰 수술 이후에 기력이 많이 떨어지신 환자분들이 이 공진단을 복용하시면 눈이 번쩍 뜨이는 느낌이 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공진단을 장기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기력을 회복하는 데에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공진단이 굉장히 좋은 약이지만 조심해서 복용해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임산부에게는 공진단 복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공진단에 들어가는 사양과 당귀는 기혈을 순환시키는 작용이 굉장히 강력해서 임산부의 금기 약재이기 때문입니다. 또 체질적으로 기운이 너무 왕성해서 몸이 항진되어 있으신 분들은 공진단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진단을 복용하시기 전에는 한의사와 먼저 상담을 하고 적절하게 처방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단기간의 체력 보충이나 스트레스 해소, 집중력 강화를 위해서는 하루에 한 알, 두 알 정도 복용하시면 대부분 그날 즉각적으로 효과를 느끼실 수 있고요. 좀 더 지속적인 효능을 위해서는 10알 정도를 며칠간에 걸쳐서
이어서 복용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나 수술 후에 회복이 필요하신 분, 타고난 체질이 약하거나 만성 질환으로 인하여 기력이 떨어지신 분들은 적어도 30알 이상 복용하시는 것을 권장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100알 정도까지 연복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공진단은 향기를 충분히 음미하면서 복용하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공진단에 들어가는 사양의 향기가 이 약효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공진단을 복용하실 때에는 입안에 오랫동안 머금고 조금씩 씹어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진품 사양이 제대로 들어간 공진단이라면 그 향기가 입과 코를 통해서 흡수되면서 아주 좋은 풍미가 느껴지실 겁니다. 지금까지 공진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제가 최근 몇 년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건강관리, 면역력 강화, 체력 증진 이런 부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진 것을 느낍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이 고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고 또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각종 영양제나 또 건강기능식품에 의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효과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제가 흔히 공진단을 표현할 때 보약계의 에르메스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에르메스가 명품 중의 명품인 것처럼 공진단은 보약 중에서도 가장 으뜸 가는 보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지쳐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자신 있게 공진단의 도움을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르메스가 그 이름만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것처럼 공진단도 그 명성만큼이나 효능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 유명한 명품들에는 카페에서 만들어지는 가짜 제품이 많이 따라다니는 것처럼 공진단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가짜 공진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내용 꼭 참고하셔서 제대로 만든 공진단 잘 복용하시고 본인과 가족들의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